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를 찾을 때는 지목을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쉽게 생각해서 농지나 임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지금 2일째입니다. 2일째. 2일째니까 땅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없으면 그 토지는 있잖아요. 토지는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가 양쪽을 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공동 중개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사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하면 빨리 명함이나 챙겨서 주변 중개업소나 갑시다. 이제 인사도 할 겸 해가지고 근데 인사도 할 겸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다른 데 가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토지를 찾고 있는데 공동 중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소장님들 다 좋아하게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 10군데 다니다 보니까 2군데는 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천안서 강의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천안서 합격했던 분이 바로 그 천안 바로 뒤가 아산이거든요. 거기서 업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교수님 해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저쪽에다 같이 중개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놀러도 가겠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소를 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땅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다시 오니까 이사님이 이제 어떻게 땅을 찾을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내가 찾을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땅 중개하는 업소에는 전부 다 5천분의 1짜리 지도 다 있습니다. 지도는 있어야 돼요. 지도 보게 되면 이 지도에 계획관리지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도 보면 지도가 전부 다 칼라잖아요. 칼라. 지도를 칼라라는 것은 그 색깔 가지고 용도 지역을 표시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색깔 가지고 핑크색이 나오게 되면 핑크색이 그게 상업적입니다. 진한 핑크색이 중심 상업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그게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농림하고 자연환경, 녹지고, 노란색이 관리입니다. 관리. 노란색이 관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진한 노랑이 그게 계획관리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놓고 난 다음에, 자, 5층로 일자리 지도 딱 펴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분이 원하는 배방업에서 계획관리가 3군데, 이쯤에 하나 있고 여기가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획관리가 3군데 있어요.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일단은 저분은 건축을 할 거니까, 건축한다 그러면 일단은 도로가 있다. 도로 옆에 이렇게 있어야, 이래야 건축가 나지. 이쯤 있는 땅은 뭡니까? 맹지죠. 허가가 안 나와요. 이런 땅을 찾읍시다. 얼마를 접해 허가 나와요? 이 토지에다가 건축하려면 대지입니다. 건축하는 땅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되냐? 2m를 접해야 된다. 이런 게 나중에 시험 문제요. 왜 2m를 접합니까? 설명해 줍니다. 2m가 이게 사람 생명입니다. 생명. 건축법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사람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m를 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도로 옆에서 몇 평 찾으라고? 200평 되는 땅 찾으라고. 근데 항상 알아야 되는 게, 토지는 의뢰인이 얘기하는 저런 토지는 현실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만들어야 돼.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찾아보고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없으면 만들자고요. 해가지고 도로를 딱 놓고, 자, 일대가 전부 다 일대가 이런 지입니다. 계획관리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봅니다. 지도를 봤더니 이런 토지도 있고, 뭐 중간에 이런 땅도 있고, 조그만 거, 큰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몇 평 찾아야 돼요? 200평이니까 얘를 갖다 먼저, 얘 집어면, 얘 집원이 22번이다. 저기가 아상시 배방읍 회룡리, 그러니까 회룡리 22번이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봤더니 면적이 얼마? 면적이 1200제곱미터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집원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들어가서 토지 이용이 있어서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요. 토지 이용에 따라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가 확인해보는 서류를 보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 지번을 갖다 여기다 넣게 되면 이 면적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나와요. 지목이 뭔지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공시지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딱 넣어봤더니 면적이 얼마 나오냐? 면적이 1200 나옵니다. 우리는 200평이니까 얼마를 찾아야 되는데 660제곱미터를 찾아야 되는데 200평이니까 660을 찾았는데 1200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 면적에 지도상 이 면적의 반 정도 되는 거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봤더니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한 반 된다. 봤더니 여기도 반 된다. 여기도 반 된다. 이런 걸 갖다 제가 지도상을 몇 개를 골랐어요. 10개를 고른 거요. 지도를 고르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5천분의 1짜리 지도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지도 네이버나 다음 가면 인터넷 지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지도가. 거기에다 모든 형이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거 그때 당시에 승용차가 지나가겠다 항공 촬영 딱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가면 이미 승용차는 지나갔겠지만 무슨 주택이 있는가 거기는 너무나 잘 나오니까 딱 봐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봤을 때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해가지고 되는 얘는 되겠네 얘는 되겠네 얘는 안 되겠네 찾아가는 거요. 그런데 이 건물 주변에 주택이 있다. 주택이 있는데 여기도 주택이고 주택인데 샤시 공장이 들어가면 옆에서 좋아요 싫어요? 싫죠. 허건날 웽 자르는데. 근데 이게 주택인가 아닌가 보려면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장 중개할 남자들한테 공장 많이 가니까 공장 중개할 때 공장 큰 공장 가서 중개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장 작은 거 이제 임대부터 시작하는데 임대부터 하는데 그게 수수료가 주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수수료가 비싸요. 그럼 공장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디에 공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인터넷 지도 보게 되면 공장 위에서 찍었으니까 지붕 나오잖아요. 지붕 색깔이 주황색이거나 지붕 색깔이 청색인 것은 95%는 공장입니다. 공장. 지붕 보고 찾아. 지붕 그러면 저기 공장 있고 안 가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공장을 알고 가서 명함 작업하고 현수막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10개를 딱 찾았습니다. 10개를 찾아가지고 갑시다 이제. 가는데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까는 이제 명함을 챙겼으니까 이제는 이사님 명함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하냐 그러면 현수막. 제가 잠깐 해봤는데 아산지 잠깐 했는데 광고 중에서 뭐가 땅 팔아주세요 광고는 뭐가 최고 좋냐 그러면 현수막 최고죠.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유치해 배지만 나중에 다 해야 돼. 전부터 걸어야 돼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밑에 걸어놓으면은 반대 업자가 다 떼니까 높이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걸고 내용도 많이 쓰면 안 돼. 많이 쓰면 안 돼요. 짝 해가지고 중간에 간단합니다. 땅하고 삽니다, 팝니다. 6글자. 딱 삽니다, 팝니다. 땅. 무슨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딱 간결하게 이렇게만 그래요. 그럼 이게 은근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개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저 할 때면 저렇게 했다고. 지금은 그 지역 분위기를 잘 봐요. 분위기 봐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지역이 단속이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어떤 지역은 이거 너무 낡아가지고 5년 10년 가도 누가 철거를 안 하니까 색이 바라는 그런 지역들 그런 데는 누가 와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걸었을 때 처벌 조항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처벌 조항 봐가지고 이거 하다가 적발됐다, 자 걸렸다 하지 말은 했으니까 처벌하는데 자격이 취소된다. 그럼 하면 안 되죠. 또 정지 먹은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했을 때 카테르 500이다 해야죠. 그러면 카테르 500이다, 카테르 50만이다. 카테르 500만 원 무서워서 이거 못 건다 그러면 중개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테르 정도는 아무 지장, 과테르 맞아가지고 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격이 취소되면 업할 수가 없잖아요. 1년 공부 어떻게 했는데 영업 정지당하면 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다 그러면 아예 맞을 작정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 확보하는데 자 이거를 갖다 차에다가 제가 50개 맞췄습니다. 50개. 무조건 이사님과 저하고 비용 반반 부담합니다. 수수료도 반반이고 그 조건 하는 거예요. 50개 맞췄는데 이거 한 개당 4,000원, 4,000원.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원. 한 개당 4,000원이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이 정도는 거래야죠. 자, 갑시다. 차에 타 싣고 갑니다. 제가 가다가 여기 가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이사님이 이 전봇대 하나 겁시다. 이사님이 그랬으면 안 된대.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래도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안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 걸어야 된다고. 많이는 안 보겠지만 길이 있는데 왜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다니니까 걸자고. 안 된대요. 안 그랬어요. 또 가다 겁시다. 안 된대요. 왜요? 사람이 많이 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뭐가 답답하냐 그러면 이 현수막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꾸 저는 걸자. 50개 가져왔으면 다 걸고 가야지. 근데 이분 한 얘기가 아니 현수막을 낭비하지 마라. 막 걸면 안 된다고. 낭비라고 그것은. 아니요 이사님 빨리 걸고 부족하면 또 해야 된다니까. 나는 더 해야 된다. 그분은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후 내내 몇 개 건 줄 아세요? 3개 걸었어요. 3개. 하다가 제가 열받으니까 하다 말고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찾으러 갔더니 자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사님 이거 괜찮은데요? 자기는 안 된대. 왜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자기는 안 된대. 그러니까는 왜 너무나 이렇게 안 된다는 사고가 먼저 바뀌었을까? 뭐가 있으면 먼저 된다라고 방법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2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주로 누가 어울리는 사람들 주로 누구냐 그러면 여기 이상득 의원이 있죠. 앞전 전임 대통령 형님. 또 포철 사장 누굽니까? 네. 옛날 포철 사장. 네.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이분이.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이런 사람 아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자기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 거고. 그분이 어쩌다 여기 와서 했는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일단 자기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분명히 나는 소장이고 이사인데 내가 높은데 그잖아요. 그거 저는 강의했고 배웠고. 근데 이 나이 가지고 이분이 또 살아온 경륜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로 누리니까. 아 교수님 안 된다니까. 이거 아껴야 된다니까. 아끼면 안 된다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결국은 10개 찾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 자기 생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3개 걸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갑시다 이제. 더하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또 사무실 오니까 교수님 땅 어떻게 찾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내가 찾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또 찾는 거예요. 현장 가서도 안 되고 속으로 같이 보면 안 되겠다 내 생각이 나 혼자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때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뒤집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우리가 막 교차로도 있고 벼룩시장 인터넷도 다 있어요. 인터넷 안에도 교차로 있고 벼룩시장 있고 또 뭡니까 협회에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는 천안에서 한 사람이 땅을 냈는데 괜찮은 땅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자료 보게 되면 그 땅이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위에 있죠.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딱 있는데 이 땅에 이런 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여기에 20번 해가지고 얘가 1000. 그 다음에 20-1 이게 대 그리고 20-2 해가지고 전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면적을 봤더니 20번 면적이 그러니까 항상 제곱미터 나오니까 빨리빨리 평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39평 나오고 이것은 60평이 나오고 이거는 517평이면 거기 보게 되면 514평이네. 이런 땅에 이 3개 필지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동시에. 근데 저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200평. 이게 두 개 몇 평입니까? 100평. 얼마만 더 하면 돼요? 100평. 이렇게 해서 100평만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나한테 판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만 잡아가지고 중개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분이 전화 받다가 자, 이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사장님이 내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하면 좋겠는데 내 의뢰인은 200평이 필요하는데 이거 20-2번 세 번째 땅을 갖다 한 100평만 잘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대답이 흔쾌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답이 나오니까 혹시 이 땅 그럼 사장님 땅입니까? 했더니 자기 땅이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된다고 말합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내 친구 자기 친구 건데 자기가 사준 건데 그때 살 때는 이게 20만 원도 안 갔는데 지금 60만 원 간다고 엄청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팔아달라 그러면서 돈 쓰게 좀 팔아달래.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걸 자른다는 데가 흔쾌히 말하냐고. 그분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되게 팔려고 내놨더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200평만 자르자고 얘기했더니 잘라주기로 했다고. 어디까지 200평인지 그것도 다 잡아놨다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안 돼가지고 무산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르고 말고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됐네. 그러면서 그분한테 슬쩍 물어본 게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저 토지를 자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자, 이거 분할하기 전에요. 20-1, 20-20 세 개죠. 세 개. 한 사람 소유죠. 20번이 이게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토로 붙은 게 맹지 아니죠. 이거는 맹지예요 아니에요? 맹지죠. 이거는 맹지죠. 근데 한 사람 소유면 맹지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현재는 맹지처럼 보이지만 맹지가 아니라고. 전부 다 소유자가 똑같으니까. 진출입이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맹지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맹지로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달라지죠. 앞에 사람 소유하고 뒤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맹지가 돼야 안 돼요? 맹지 되면은 맹지 되는 거요. 근데 이거 자르면 맹지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저도 중개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안 봤습니까? 이분 한 얘기가 안 떼봤습니까? 안 떼봤습니까? 그럼 항상 이겁니다. 이거 뭘 떼보라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봤죠? 안 봤습니까? 밑에 보게 되면 쫙 해가지고 토지 이용 확인서 이러고 나온다고. 여기에 뭐라 나오냐? 소로 이류 해가지고 8에서 10m 해가지고 접함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하죠. 수업 시간은 시험에 나온 것도 사실 더 못 배우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또 소로 이류가 뭐고 이건 접합은 뭔 말인가.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해야 돼요. 우리 도로는 자 가장 폭이 짧은 게 소로입니다. 소로. 두 번째가 중로입니다. 크면은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광로입니다. 광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 1류, 2류, 3류 이런 게 있어요. 1, 2, 3. 무조건 3자가 도로 폭은 작아요. 그래서 3류 그럼 얘는 8m 미만 되는 도로예요. 2류 그러면 얘가 8에서 10이요. 1류 그러면 10에서 10이요. 그 다음부터 눈치껏 넘어가면 돼요. 얼마 되겠습니까? 얘가 12에서 15, 15에서 20 갑니다. 20에서 25 전부 다 5 가다가 40 가면 이제 10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70까지 간다고. 소로 2류니까 얘네 소로 2류. 2류에 있는데 뭔다고? 접함 그래요. 접함. 자 여기에는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이 있다. 이 토지는 뭐라고 나오냐? 이 토지는 소로 2류 저촉 그래요. 저촉. 토지 이용객 확인서 떼보면 어떤 땅은 접함이 말라고 어떤 땅은 저촉 그럽니다. 저촉은 이 토지 일부가 소로 2류에 이 도로에 이 토지 일부가 포함됐다 이 뜻입니다. 포함됐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이 면적이 얼마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땅이 100평이다. 이게 몇 평이다? 20평이다. 토지 몇 평? 100평. 대지 몇 평? 80평. 중개할 때 이렇게 중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빠지는 게 20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중개할 때는 방법이 없죠. 이거 계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국가에서 계산 안 해주니까. 근데 이거 한다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측량은 비용 얼마인데. 측량해서 했는데 중개 안 되면 어쩌고요. 살 사람한테 내가 측량해 줄 테니까 측량 비용 될 겁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대충 간 100평이네. 100평.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 들어갔을까? 감으로 눈대중으로 딱 이쯤 하면 반 하겠네. 반. 이쯤 하게 되면 50평 되네. 50평인데 얘가 50평에 반이 좀 안 되겠죠? 눈대중 봤을 때. 그럼 한 예를 들면 22평 정도 되겠네. 이쯤 하게 되면 누가 할 거야 모르지 대충. 진짜 계산할 때 이것은 어디 가냐 그러면 설계사무소 가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사람들 뭐를 하냐 그러면 그 캐드 있죠. 캐드. 예. 그걸로 해가지고 면적해서 그 사람들은 누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면적 계산해요. 그 전까지는 정확한 면적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 딱 나와가 저도 이 정도는 알죠. 아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놓은 이분이 중개업하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이분도 그때 저랑 통화 당시는 제 판단 맞으면 100% 이 사람 당구 치고 있어요. 당구건 소리가 딱딱 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저보고 아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 떼봤습니까? 떼봤죠. 떼보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아 밑에 그 서로 이루 그 얘기합니까? 맞다고. 자기는 그걸 도로로 생각한다고. 시청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저는 궁금하면 다 물어봐요. 가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토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지금 줄 꺼져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토지 이용객 확인서 보게 되면 빨간색이 엄청 많아요. 빨간색 두 줄 꺼져 있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예정도로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워요. 이것은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예정도로 예정도로를 갖다가 도로라고 인정을 하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건축법 시간에 배웁니다. 이것도 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도로라고 본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대지에 여기다 건축하려면 이 대지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몇 메터 접해라? 2m 접해라. 그때 도로에 개설이 안 된 도로도 도로라고 인정을 해주냐? 지금 이런 얘기요. 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아산시청 들어가가지고 자, 이 토지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소로 또 소로 2루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허가 신청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설명했던 거하고 현장에서 공무원들 뭐라고 할까 붙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사실 이 땅 일 다 보고 근데 있잖아요. 이 땅에도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할 건데 이 땅에도 허가 신청할 건데 이거 허가가 나옵니까 물어봤대요. 공무원이 잠시만요. 막 뒤지지만 저보고 딱 보더만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그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그분이 그런 거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길이 없다고 합니까? 이거 길이잖아요. 길. 길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 이게 도로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빤히 보면서 아니 개설도 안 되는데 무슨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그러고 하면 안 되죠. 법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설이 안 돼 있어도 확정된 거니까 법에서 고시만 되면 확정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도로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저를 볼 때 뭐야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그 정도 말하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물러나는데 아는 사람은 안 물러난다니까요. 이게 도로지 왜 도로가 아니냐고. 그랬을 때 이분은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선생님은 사장님은 도로라고 인정하고 허가해달라고 하니 뭐 법을 다 알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해줍니다. 허가해줍니다. 그 대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도로 알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을 나중에 뭐라고 배웠냐?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조건부 허가입니다. 도로 설치한다는 조건부. 기반에서 설치한다는 조건부를 허가를 해줘요. 해주긴 해줘요. 어쩌라고요? 도로는 당신이 내고. 그러면 자 조건부 허가입니다. 도로 설치할 겁니까? 이거에도 얼마 벌어요? 10원. 도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5,000원. 도로 설치할 겁니까? 안 하지 그러면 안 하지 그러면 어째요? 허가 안 해줘. 이거 해가지고 얼마 건다고요? 100만 원. 도로 설치 얼마 들어가요? 5,000원. 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지 그러면 비용 봐가지고. 도로 설치 할 겁니까? 어쩐다고요? 아 당연히 해야지. 할 겁니다. 말은 할 겁니다. 근데 할 겁니다.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우리 시험 문제. 할 겁니다. 분명히 말은 했어요. 할 겁니까? 나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안 하면? 간단해요. 안 하면 패면 돼요. 패면. 두들겨 패면은 맞기 싫으면 한다고. 근데 걔가 못하면 어쩌죠? 못한다는 것은 얘가 죽었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어쩌죠? 이게 우리 시험 문제요. 안 하면이 아니고 안 하면이 아니고 걔가 못하면 어쩌죠? 이게 문제가 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못한다는 게 뭡니까? 못한다는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국가는 조건부 허가해주면서 혹시 부도날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못 믿는 거 아니지만 부도날지 모르니까 돈 맡기라 해가지고 뭐 맡기라 그래요?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라 이런 걸 거는 이행보증금 돈 맡겨라. 그럼 어쩐다? 허가 준다. 그래서 네가 안 하면 어쩐다? 그 돈은 내가 대신한다. 네가 하면 나중에 돈 돌려줄 것이고 안 하면 어쩐다? 내가 대신한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이런 게 문제예요. 왜 보증 나옵니까? 왜 보증 세우라 그래요? 네가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 부도 때문에. 자, 국가가 부도 나요 안 나요? 지자체가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토지공사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이자가 100억이 이자만 해서 100억이 넘는데 그 망해요 안 망해요? 평생 안 망해요. 왜요?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결론은 부도는 누구만 난다고요? 민간만 납니다. 민간만. 이행보증금은 누구 맺힌다? 민간만. 이런 게 나중에 시험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딱 얘기했더니 그분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밑에 이미 서로 있으니까 건축하고 싶으면 통과해서 하면 됩니다. 도로야 내가 너무 그만이고 아니면 많은 거고
좌우지간 나는 뭐가 아닙니까? 맹지가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분도 그럼 땅 중개를 웬만큼 하는구나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찾았습니다. 이 땅을 찾아가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지금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식 공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저거를 찾아놨는데 농지가 전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돼요. 되지도 않는 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고 농지가 전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빨리 봐야 되는데 농지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대충 얘기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는 절대 농지하고 상대 농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시험 보고 합격하면 실무해야 되니까 실무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 농지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해줘야 여러분이 나가서 따랐을 거니까. 밖에 나가면 절대 농지인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수업 시간은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 수업 시간에는 현재 법은 상대 농지란 말을 안 해요. 밖에서는 상대 농지. 현재 법은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없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 하냐? 진흥적 밖에 농지. 시험 볼 때는 진흥적이냐 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냐 이렇게 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실무할 때는 절대 농지냐 상대 농지냐 그렇게 해야 내 상대방이 말을 알아먹는다고요. 그 사람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그럼 농업진흥지역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면 제가 사실 공장 안 됩니다. 진흥지역이 아니면 상대 농지면 사실 공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뭘 배우냐 그러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아까 용도 지역은 크게 뭐가 있다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자, 이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 이 지역이 현재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 여기에 이만큼 지금 농지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 일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농지를 이만큼만 농지법에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이해입니다. 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고시해요.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무슨 농지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농림지역이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이 어쩐다? 변경, 바뀐다. 잘 들어야 돼요. 관리지역에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만 지정하면 그 땅은 자동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자,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할 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괜히 자신있게 질문을 딱 했어요. 이분한테. 당연히 알 줄 알고. 자신있게 씩씩하게 대답을 딱 했는데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이분이 쪽팔리면 저는 난감하잖아요. 안 할 사람한테 질문했으니까 서로 민망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표시해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표시해주고 알려주니까 자신있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있게 어쩐다고? 있다. 자, 그러면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관리지역에 절대농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해석을 빨리 하라고. 지정만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관리지역에는 절대농지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이거를 갖다 설명을 딱 하고 자 있는데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3억입니다. 3억짜리인데 한 300평 정도 해가지고 이 건은 제가 받은 거요. 저 거는 이사님 받은 거고 300평 정도 해가지고 전원주택 하게끔 부지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3억 가지고 300평 땅 사가지고 집까지 다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땅만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땅만 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평당 100만 원 전원주택은 평당 20도 작거든요. 평당 100이니까 마음 놓고 찬다고 마음 놓고.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땅이 없어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찾습니다. 인터넷 찾다 보니까는 한 분이 전원주택지 이 광고에 하면 다량 확보
원하는 평수에 잘라드림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많은 모양이네. 전화했습니다. 전화 딱 해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사장님 제가 이거 안 그래도 한 300평이 필요한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저한테 지번 좀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 한번 보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갈 테니까 지번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딱 읽더니 그분이 저보고 뭐라 했냐 그러면 이런 말 하대. 전화상으로 이러던데요. 이래야 맞겠네. 뭐라 했어요?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선수 아닌데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땅 한 사람이 지번 달라는 게 어디 있나. 지번 달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수출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석유 수출 해요 안 해요? 합니까? 한 분은 석유 한다는데 안 합니까?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정제해서 석유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머리 하나는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지능지수 IQ 세계적으로 순서 따지세요. 100% 우리나라는 3위 안에 있습니다. 1, 2, 3위 안에. 대한민국은 항상 3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이거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니까 항상 우리는 3등 안에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집업만 주면 어쩐다고요? 내가 왜 당신하고 하냐고. 땅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제 집업만 알게 되면 이 땅이네. 700원만 주면은 등본 다 떼요. 중개 사무실에서 700원 돈만 내면 다 떼니까 그거 떼가지고 주인 찾아가지고 바로 하거든요. 이러니까 뒤통수 맞으니까 절대 안 줘요. 선수끼리 왜 이래가 이런 얘기입니다. 와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나와 있는 분이 이제 그분 그 땅 번지 제대로 않고 근처 가르쳐주고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갑니다. 우리 갑니다. 그러면 갑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갔더니 이분이 연세가 좀 머리가 희끗희끗 많아요. 제가 올해 30이거든요. 30. 아무래도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사님한테 이사님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테니까. 두 분이 딱 만나가지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해가지고 뭐 인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전원주택지인데 사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전봇대에서 전봇대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논입니다. 논인데 오락했으니까 갔어요. 데리고 가면 여기 딱 선 거에 서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봇대 보이죠? 보이는데요. 전봇대 기점해가지고 쫙 이렇게 손을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우리는 헐 그러죠. 이거 논인데 지금 논인데 무슨 전원주택지냐 했더니 아니 사장님 이거 전부 다 논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논인데 땅 주인이 이거 메꿔가지고 전원주택지를 해가지고 잘라서 판답니다. 현대 도로가 지금 도로를 갖다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포장역까지 일부 시멘트 했더라고요. 나머지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준다니까 원한 만큼 잘라가세요. 에이 그러고 올 수가 없잖아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는 거 지켜봅니다. 이사님이 얘기합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러면 저거 무슨 지역이에요? 물어봤어요.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제가 듣고 있다가 아싸 이사님 잘하네. 이분이 뭐라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이사님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절대 농지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그랬더니 더 황당한 것은 저분이 전봇대 밑에 쪽 있잖아요. 전봇대 밑에가 절대고 전봇대 위가 상대 농지입니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요? 관리지역을 했는데 이사님이 절대 농지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이면 분명히 뭐라고? 절대 농지입니다 말했는데 이게 이분이 관리지역 말했는데 이사님이 절대 농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째려봐야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나대리고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쪽이 절대 농지고 이쪽이 상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제가 기가 막힌 거 지금 두 분이 무슨 얘기하냐고. 이게 시험에 어죽 잘 나오니까 관리지역의 절대 농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관리가 농림 바뀌니까 관리지역은 절대 농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것은 없어요. 관리지역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지역에는. 근데
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왜 절대농지 있냐 없냐 물어보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절대고 여기는 상대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더 진행되면 안 되니까 제가 얼른 가가지고 명함 드리면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제 명함인데 사장님 명함 하나 주실래요? 봐야 되겠어요. 뭐를 봐야 되겠어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다섯 글자가 공인중개사 있냐 없냐 100% 없으면 뭡니까? 대명 컨설팅. 땅 중개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 컨설팅 가지고 많이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는 어디 갔습니까?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 일 때는 또 혼자 다 알아요. 어느 때가 해왔으니까 이거 누구 땅인지 다 알고 그거는 다 아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이분한테 그럼 사장님 이 땅이 전원 주택지 모양인데 아까 전했던 사람 저거 그럼 우리가 다시 사물을 분석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안 돼요. 이것은 이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전원주택지 앞에 저수지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한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아요. 이것은 허구한 날 스케치하고 별로 안 좋은 거 약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일단은 저수지 너무 붙은 거 그 자체부터 안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 용도 지역은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이분 말도 지금 엉터리니까.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이사님 물어봤어요. 이사님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사님이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사님이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요? 무슨 지역인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 사장이 뭘 하던가요? 관리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사님 뭐라고 했어요? 절대농지 있냐 물어봤죠.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그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업 시간 했잖아요. 관리지역에 뭐만 하면 절대농지 지정하면은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지는 뭐가 없다고? 절대농지가 없다고. 그 시험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는 거 이사님이 막 웃다가 교수님 그러면 그 말이 이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로지 머릿속에서 나는 시험 보려고 배운 것이지 실무하려고 배운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실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사고를 바꿔요. 사고를. 이런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시험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려워서 안 돼요. 공법은. 시험이 아니고 이미 시험 합격했는데 남 앞에서 설명을 하려니 아리아 설명할 거 아니요.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수업 듣고 있는 것이지 시험 보려고 수업 듣는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틀렸어요. 끝까지 못 가 힘들어가지고 공법 내용 이걸 전부 다 통째로 깨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지금 중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결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은 절대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땅을 지금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전이고 대고 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샷식공장 허가가 나올까? 부동산은 무슨 한 가지 내용을 법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이미 시간이 다 됐고 6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5분, 다시 뭐 50분 됐으니까 갈 시간도 없고 안 되니까 이사님 나 내일 이제 학원 출근해야 되니까 나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사님이 시청 가서 한번 확인 좀 하고 오세요. 이사님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내가 확인해 줄 테니까 끝나기 전이니까 건축가 전화해가지고 바로 확인합니다. 번지수 딱 대고 이 땅에다 내가 샷식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옵니까? 어디입니까? 회장님 몇 번지 딱 얘기한 거요. 담당 직원이 여직원인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더만 여기는 계획관리네요. 계획관리죠. 거기에 샷식공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담당이 아닙니다. 우리 건축가 담당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 담당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미 제가 확인 다 해놨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서 거기 앞에 전이 있는데 이게 전이 있는데 그 전 농지가 있는데 저 농지가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과가 아니니까 그쪽 과 가서 확인하세요. 농정과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 한다고요? 샷식공장. 그럼 공장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장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는 몰라요. 건축가니까. 이거는 기업 지원과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됩니다. 오세요. 여기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그냥 건축 순서기 건축에 대해서만 법이 맞은 기준은 허가하고 안 맞으면 말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데 모르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라. 근데 저는 이거는 확인했고 이미 공무원이 버는 거랑 지금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확인했고 근데 공장 등록되는지 제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다 했으니까 저는 아까 이사님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사님 내일 출근해가지고 좀 갔다 오세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교수님 같이 갑시다. 아니요 손님 기다리면 안 돼요. 갔다 와야 돼요. 같이 갑시다. 뭐 3일 늦는다고 뭐 일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 갑니다. 안 가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딱 가가지고 아산 시청 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과 딱 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아 이래 가지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담당자 누굽니까? 저분입니다. 딱 가가지고 같이 갔죠. 같이 가가지고 집원 딱 대고 몇 번째 제가 샤시 공장 50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인허가 나오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공무원이 기다리세요. 꺼내서 봅니다. 보니까는 TV에 있던 이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거하고 똑같네. 무슨 얘기냐? 담당 공무원은 나중에 배웁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하고 아산시 조례를 묶어가지고 이미 아산시에서 책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은 보고 확인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무실에다가 아산시니까 저도 똑같이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저는 색을 갖다가 노란색을 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도 표지가 노란색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우리 거랑 완전 똑같네. 어떻게 색깔도 똑같냐고. 색깔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딱 보더만 딱 덮어놓고 저를 딱 보더만 이거 누가 할 겁니까? 했더니 제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뭐 할 건데요? 샤시 공장 50분 할 건데요. 사장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이 사람이 묻는 것은 공장이냐 이종근생의 제주냐 지금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거 공장 아니고요. 이것은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확인해보고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질문해가지고 사람 긴장되게 하여튼 된다 해가지고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농정과 갑니다. 이미 이거 확인 다 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농지법 배우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배우고 농지법 배웁니다. 공법 주로 그런 거 배워요. 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업지원하는데 공장은 제가 몰라요. 우리 공장이 시험 범위가 아니요. 공장에 대해서는 아예 안 배워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지원과 갔는데 기업지원과 가가지고 제가 이 도시계획과하고 농정과 그분들 만나고 기업지원과 가가지고 야 세상이 바뀌긴 바꿨구나 완전 놀란 거예요. 딱 가다 보니까 입구에 기업지원과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상 놓고 근무를 하는데 여기가 원탁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은 남들은 앉아 근무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딱 와가지고 손님 맞아준 거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50평 사식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 등록이 되는가 그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이리 앉으세요. 딱 해가지고 딱 부르더만 우리 배방 담당자가 누구야? 여기 있는 분이 전데요. 빨리 와서 이분들 도와드려. 그러니까 이분이 샤고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번지수를 딱 주고 이 땅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잠시만요. 가가지고 딱 얻으면 우리는 여유 있죠. 이제 됐으니까 있는데 그분이 와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둘이 깜짝 놀라서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돼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했을까요 그분한테?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법에서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안 된다 할 때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할 텐데 제가 그 법만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법 알면 법 뒤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쫙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분이 딱 이제 저 펴는데 표지가 뭐라고 하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펴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20년 넘도록 강의했는데 이거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차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펴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그분이 왜요? 보니까는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무슨 실수했는데요? 내가 말 실수했는데 자 말 다시 할게요. 사식 공장이 아니고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럼 그러고 말해야죠.
있잖아. 이 지역은 첨단 업종인 공장만 나옵니다. 공장이 안 되는데 첨단 업종인 공장인데 무슨 샤시 공장이 첨단 업이냐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종 근생의 제조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거는 됩니다. 그것은 이종 제조 됩니다. 됩니다. 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사이엔 이사님 왔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가려고 할 때니 이분이 근데요 이건 누구 할 건데요? 제가 할 건데요. 거기서 뭐 할 거요? 샷이 뭐 합니까? 재단에서 제작해야지. 그거 해서 뭐 할 거요? 내가 아니 그걸 왜 물어요? 내가 샷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다 붙이든 아니면 납품받은 그건 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 물어봅니까? 했더니 사장님이 그거 납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는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납품이 안 됩니까? 했더니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건축물에 아까 명칭이 있다고 수만 가지를 28개를 묶었다고 수만 가지를. 이 건축물의 명칭이 공장도 있고 이 건축물 명칭이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종 근생의 제조업하는데 여기에다가 샷시 공장 등록이 되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면은 당연히 이 건물에 공장 등록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종 근생의 제조업에서는 공장 등록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요. 공장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은 과연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 물건에 출처가 없다고. 출처가 어디서 제작한 건지 사장님이 이걸 갖다 훔쳐온 건지 길바닥 만든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도 없는 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안 된다고.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옆에 있는 분이 아니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하세요. 우리가 허가해 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러고 말하면 안 돼. 두 분 친구 같아 보니까. 그러고 말하면 안 되지. 왜 그러고 말하냐고 했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야 네 생각해봐라. 이분이 샤시 공장 한다 그러면 보니까 나이도 30대는 아니구만.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샤시 공장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변에 친구 없겠냐. 친구. 동종 업종인 친구 없겠냐고. 그분들 중에 공장 등록돼 있는 사람 없겠냐고. 크리 통해서 납품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하는 반번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럼 봐라. 이 사장님은 평생 자기가 일해도 이게 등록이 안 됐으니까 자기 실적은 평생 가도 하나도 없고 큰데 납품하려면 입찰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실적 얼마에다 실적. 이분은 평생 가도 자기 실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떳떳하게 내 걸로 해서 내가 실적을 쌓아야지. 두 분이 서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놀랬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되는 데를 찾으세요. 되는 데를. 아니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등록을 해야 안 해.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두 분 너무 고맙고 그건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사님 빨리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확인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고 등록을 안 해도 괜찮다면 바로 계약서도 괜찮습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교수님 학원에서 강의만 해서 이름 말지 교수님은 뭐든 뭐냐 공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나는 공장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렸다고. 근데 이분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이분 말에 의하면 구미가 공장 단지인데 여태까지 그 공장 중에서 구미 화재 발생한 중에서 가장 큰 불 2개를 누가 냈는가 한번 봐버려. 공장을 태워 먹었는데 그 중에서 500병 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00병 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장 가장 크게 태워 먹은 사람을 갖다 누군가 찾아보라고. 자기가 제일 크게 2번 태워 먹고 망해본 거예요. 큰 공장을 갖다 태웠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야 되는데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눌러주니까. 2번째 했는데 2번째 불나서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하는 이분은 빚이 몇십억이 아니요. 은행에서 포기했어요. 포기. 빚이 500억이 되면 개인이 500억이면 언제 벌써 갚아요? 은행에서 포기. 이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변인들한테 이분이 신뢰는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해 먹고 살 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 뭐 좀 하고 해가지고 나 부동산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몇 억을 주는 거 몇 억을 한번 해보라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은 다시 중개업한다고 온 거고. 근데 이분이 공장 알을 몰라요? 알지. 두 번 태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장 하는 사람이 공장 등록 않고 하는 게 어딨냐고. 우리가 이거를 물어보면 쪽팔린다고. 이것은 우리가 완전 첫자랑이 티난다고. 세상에 이거 질문하세요. 뭐 어딨냐고. 100% 공장 등록합니다. 이러고 딱 자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지. 아, 전화하면 교수님 우리가 쪽팔린다니까. 우리 초보 티난다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어렵냐고. 전화하는 게 어렵냐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라고 그러면 서로 빈정상하니까 말은 않고 시범을 저기 저 땅 전화해가지고 이 땅 중개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일한 거 우리 마무리는 하고 퇴근합시다 해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일부러 전화합니다. 잘 들으라고. 사장님 있잖아요.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시청 가서 확인을 다 해봤더니 아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공장 등록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 안 팔린 상태에서 나오면 계속 제가 해도 괜찮습니까? 혹시 전체에 대해서라도 제가 매수자가 있으면 팔아서 공동 중개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한 얘기가 아니 팔아준다는데 얼마나 좋냐고 요즘 매수가 없는데 무조건 괜찮으니까 있으면 같이 합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이사님한테 좀 한번 하세요. 그분한테 아니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근데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모든 게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심리적으로 풉니다. 출제자가 뭘 원하고 냈는가 이걸 빨리 읽어야 돼요. 세상사가 전부 다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이 우리한테 맡길 때는 저 의리한 사람은 우리 몰라요. 그 일대에서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나가다 우리 사무실 왔을 뿐이지 우리 알고 온 사람 아니요.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실 맡겠어요? 그 인근에 중개업소 있는데 우리 맡겠냐고. 다 돌아다녔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 사람은 다 내놨다고. 여러분도 나중에 마찬가지죠. 집 내놓을 때 한 집만 내놓습니까? 다 내놔야지. 무조건 빨리 파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게끔 우리가 더 잘한다.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찾았는데 안 되고 뭔가 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전화도 한번 해주고 좀 기다리게끔 해보고 그 사람이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좀 한번 전화 한번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안 됐다.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맡긴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바로 전화하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압을 해서 을이 된다고. 우리가 급한 그 모양새가 나오니까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한참 뜸들여놨다가 저 사람이 몸 달았을 때 몸 달아가지고 전화 오면 그때 우리가 해줘야지. 이 생각하니까 저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하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불리한. 그래서 뭐라 했는가. 이사님 하기 싫으면 전화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사님이 교수님 이건 내 물건이잖아요. 상담을 내가 받았잖아요. 교수님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하냐고. 아니 전화번호 주면 내가 우리 중개사 하면서 내가 직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준다고. 그건 내 거니까 안 준다고. 아니 그래봤자 수수료 반 나눌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은 땅 찾으세요. 나는 이 사람 잡고 있을 테니까. 그럼 잡고 있게끔 전화 좀 해보세요. 결국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흘러갑니다. 이제 이 사람이 몸 다를까요? 3주 됐습니다. 3주 돼서 8시 저녁 8시 퇴근하려고 하니까 이사님이 저한테 전화번호 줍니다. 교수님 한번 해볼래요? 뭔데요? 아니 저 땅 하식 공장. 아 그래요? 여태 전화 안 해봤습니까?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밤에 8시 넘어서 전화하기 뭐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할게요. 아침에 날 박아가지고 아침에 새벽까지 하기도 뭐 하니까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때 되면 사람이 출근해서 웬만큼 이제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10시 넘어가면. 이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이. 아니 어제 통화해서 무슨 통화를 또 하냐고. 왜 또 물어봤냐고. 어제 통화했잖아요. 어제 전화했어요? 아 어제 했잖아요.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데 계약서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약이 안 되면 거기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전화해 본 거예요. 어제 전화니까 기다리다 당신의 답을 안 주니까 나는 다른 데 해가지고 이쪽하고 계약서 쓰기로 했다. 땅 보러 가기로 했다. 그게 안 되면 연락하마 이랬는데 왜 또 아침 되니까 전화하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고 전화 다시 했는데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공장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했더니 아니 어제 했잖아. 나 등록 안 한다고 알려줬는데 왜 또 물어보냐 그러는 거예요. 어제 알려줬잖아요. 등록 안 할 거다고 나는 등록 필요가 없다고 이러니까 아니 갔다 와가지고 그 기업청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전화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또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뛰던 가방을 안 한다 이제. 이 기가 더 센 사람들 해가지고는 아니 강의도 제가 있고 그분은 배웠고 그리고 제가 직책도 위고 근데 그분은 일단은 연세는 많고 또 사회적 레벨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 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이따 나 이제 그만하고 나 지금 이제 웬만큼 알잖아요. 웬만큼 하니까 이사님하고 황 소장, 황 대표 둘이 하라. 나는 나 세승식 가야 되겠다. 내일로 바쁜데. 그리고 결론은 이 건에 대해서 못하고 온 거예요. 이 건을 갖다가. 못하고 오는데 결론은 저것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이 건이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공법이 뭐라는 거. 그러면 이 건을 하나 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봐봐요. 뭘 알았어야 되는가. 5페이지 보게 되면 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건 하나 우리가 중개하려면 5페이지에 6번에 1번이 있죠.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 샤시 공장 50평이 뭔지를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 21가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21가지 용도 지역이 땅 종류 21 용도 지역에서 28가지 중에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네 번째 그 토지에다가 건축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농지 구분할 줄 알고 농지 행위자는 알아야 되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되고 토지 분할하는 거 아까 이거 분할하는 거죠. 분할이 돼야 하는데 제가 지금 건너뛰었지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요.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국토개혁법 규제하고 농지법 규제하고 그런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저는 지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농지가 전용이 된다. 어떻게 전용하는가 절차를 내고 다 됐다 하고 농지 전용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실사 나옵니다. 실사 나옵니다. 이거 전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현재는 뭡니까? 밭이에요. 밭인데 여기에 배추가 3폭이 있어요. 배추가 3폭이. 딱 현장 나왔는데 배추 3포기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고. 그러면 전용호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이러면 이거 현재 뭐네요? 농작물 경작 중에 안 나와요. 어찌해야 돼요? 전날 발로 차가지고 3포기가 뭐 빨리 차든가 없애야 돼요. 배추 한 포기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 전용이 안 된다. 전용 농지는. 농지 전용하려면 밀어쳐야 돼요. 싹 없애야 돼요. 싹 없애놓고 농작물이 경작되면 안 됩니다. 9번 사전 결정은 사정이 아니고 사전입니다. 사전. 우리나라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축 허가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땅이니까 내 땅에다 집 짓겠다 건축 허가 신청을 딱 했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시에서 이래서 허가 안 나옵니다. 그럼 나만 손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나만 손해. 지금 내가 불허가 처분 나오게 되면 자 내가 허가 신청했다. 불허가 처분 나왔다.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구요?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해본다고. 국민이. 왜 국민이 피해보게끔 일처리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국민 여러분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우리가 국가에서 된다 안 된다 알려줄 테니까 된다 그럼 어쩌라고요? 허가 신청하세요. 그게 구보입니다. 사전 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저 땅을 중개하면 했다 합시다. 했다 하면 저 땅이 몇 평짜리요? 200평짜리. 거박이 얼마짜리요? 60만 원.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수술 얼마입니까? 0.09. 얼마 나옵니까? (29) 18 그럼 얼마 나올게 이게 108만 원이네. 108만 원. 저거 했다 그러면 108년 벌었어요. 반띵 나누면 얼마입니까? 54만 원. 54만 원 벌 뻔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벌 뻔했는데 이사님이 전화를 안 해가지고 결국 어쨌다고요? 망쳤다고. 이거 토지 중개할 때는
나중에 합격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중간중간에 실무 관련 얘기하는데요. 좌우지간 우리는 나중에 매도 우위냐 매수 우위냐, 손님들이 너무 많으면, 사겠다는 손님이 많으면 물건 잡은 사람이 임자고, 그잖아요. 물건만 많고 손님이 없으면 손님 매수가 우위가 되는데, 매도 우위 매수인데 땅은 매도고 매수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매도 우위입니다. 땅은. 건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될 수 있는데, 건물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물 같은 아파트 하나 팔아줄 때 아파트 얼마짜리입니까? 3억입니다. 사장님 잘 팔아주세요. 3억에 대한 수술 얼마입니까? 0.04. 3, 4 얼마입니까? 12, 120만 원. 3억짜리 하나 팔면은, 근데 잘 팔아줬다고 50만 원 더 줍니까? 아파트 판 사람이 10억짜리 팔아주면 얼마입니까? 10억짜리 팔아주면 수술 얼마입니까? 400만 원. 잘 팔았다고 더 줍니까? 깎으려고 애를 쓰지, 깎으려고. 근데 토지는 안 그래요. 토지 같은 경우는 1억짜리 팔아주면, 이 토지 1억에 팔아도 그 사람은 토지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좌우지가 안 걸리면 되는 거, 안 걸리면 안 되지만, 1억 얼마입니까? 1억 2천. 사장님 내가 이거 1억 2천을 팔면은 그냥 수술 얼마 주실 겁니까? 법정. 예, 그래요? 그럼 그 땅 받아놓아야지.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내비둬야죠. 방치, 광고도 안 하고. 얼마 줄 겁니까? 아,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나는 1억 2천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얼마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는 1억짜리 팔아도 이런 수수료가 어딨냐, 이런 수수료가. 이 정도 토지는 법정 수수료 받으면 안 해요, 안 해요. 토지는 1년에 한 건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건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굶어 죽어요. 세종시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다 보니까 괜찮은 땅 나오면 보겠다고 20년, 30년 와서 다 끝점 해놓고 그 다음날 가면 안 와요. 계약서 쓰고 돈 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기다리면 안 온다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땅은 1년에 몇 건 못 쓰기 때문에 법정 받아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나중에 순가 준 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어떻게 해서 안 걸릴 건가? 그것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같이 연구해봐요. 연구가 아니고 이미 준비 다 돼 있어. 어떻게 해서 안 걸리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된다. 계약서를 갖다 1억짜리 중개하고 얼마 받았어요? 2천만 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데 100만 원 받았으면 2천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만 안 걸릴까요? 합법적으로. 우리 중개사 공부만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안 걸릴 수가 없는데, 시험을 떠나가지고 하게 되면 안 걸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2천 원 받았다 자랑하고 다니면서도 안 걸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런 방법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달만 되면 다 합니다. 여기저기서 교육한 데 많고, 근데 가서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부동산 공법인데, 지금 2시간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가 안 돼요? 중개가 안 돼요. 왜 시험 과목에 들을 수밖에 없는가? 2차 과목이 항상 어디 가든가 1차 과목 우리가 교양 그잖아요. 교양. 2차 과목이 실무 그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실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천서 왔지만 저는 부산 회원들이, 저 카페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13일 부산 지역 모임도 합니다. 부산 지역 모임하게 되면 몇십 명 와요. 그분들하고 연락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있는가? 교수님 있잖아요. 뭔데요? 손님이 와가지고 옷가게 한다고, 옷가게 한다고 300평을 사달라 그러는데, 옷가게 300평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300평 한대? 300평 한대요. 그럼 옷가게 300평이 28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가, 거기에 따라서 찾는 지역이 달라져. 옷가게에서 뭐 하겠어요? 옷 팔겠죠. 판다고 뭡니까? 판매. 저게 판매 시설로 가게 되면, 여기서 판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이런 데나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는 비싸다고, 건물세도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근린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우리는 이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 소매점이면 소매점. 1000 이상이면 판매. 300평이면 정확하게 100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302.5 이게 1000 되거든요. 302.5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300평이다 하면 1000이 안 되니까 그건 뭡니까? 일종 근생에서 소매점입니다.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얘가 판매로 가게 되면 준주거나 상업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물건을 어디 있는 물건을 찾아줄 거냐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건축물 종류 모르면 중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런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걸 공부한다고요. 어떻게 찾느냐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이런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처럼 왜 공부합니까? 시험 보려고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시험 합격했다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설명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럼 잠시 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가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